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했을 때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1번 보기의 칼륨, 탄화칼슘, 나트륨은 모두 제3류 위험물에 속하는 대표적인 금수성 물질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고 탄화칼슘은 물과 만나면 가연성 가스인 아세틸렌을 방출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인 1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제3류 위험물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분류되는데요. 1번 보기 황리는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는 대표적인 자연발화성 물질이고 2번 보기 나트륨과 3번 보기 칼륨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금속이라 모두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반면 4번 보기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 그 중에서도 가연성 고체로 분류된다는 점이 바로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마그네슘은 분말 상태에서 발화 위험이 있어 제3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분류체계에서는 철분, 금속분, 황과 함께 가연성 고체 그룹에 묵이기 때문에 제3류 위험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중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그네슘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금속칼륨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수성을 띠며 금속 특유의 자유전자를 방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온화 경향이 매우 큰 특징을 지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금수성 물질로 공기 중에서는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수분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하지 않는 비반응성 보호액 속에 저장해야 합니다. 보호액은 제4류 물질을 사용하며 대표적으로 유동 파라핀으로 보관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금속칼륨은 제3류 위험물로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을 동시에 갖는 매우 반응성이 큰 금속입니다. 공기 중 산소나 수분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반응성 액체 속에 담가서 보관해야 합니다. 1번 유동 파라핀, 2번 등유, 3번 경유는 모두 탄화수소 계열의 무극성 액체로 산소나 수산기를 포함하지 않아 칼륨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 4번 에탄올은 분자 안에 수산기, 즉 산소 수소기를 가지고 있는 알코올입니다. 이 수산기의 수소가 칼륨과 반응하면 칼륨 에톡사이드가 생성되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모두 알칼리 금속에 속하며 제3류 위험물인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분류됩니다. 두 금속 모두 비중이 물보다 작아 물 위에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르고 은백색 광택을 띠는 금속입니다. 또한 수분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관할 때는 반드시 등유나 경유 같은 석유류 속에 넣어 공기와 수분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4번 보기에서 지정 수량이 50kg이라고 했는데 칼륨과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등급에 속해 지정 수량이 단 10kg에 불과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금속칼륨의 일반적인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칼륨의 저장 방법인데요. 칼륨은 알칼리 금속 중에서도 반응성이 매우 큰 금속이라 물뿐만 아니라 알코올과도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번 보기처럼 알코올 속에 저장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내용이고 칼륨은 반드시 등유나 경유 같은 석유류 속에 보관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금속 나트륨은 알코올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알코올 속에 저장한다는 이번 보기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류 위험물은 대체적으로 제4류, 유동 파라핀, 등유, 경유 등에 저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알킬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에 속하는 자연발화성 물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탄소 개수에 따른 위험성의 변화인데요. 탄소 개수가 1개에서 4개까지인 저급 알킬알루미늄은 공기와 접촉하는 즉시 자연 발화를 일으킬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반대로 탄소 개수가 5개 이상으로 늘어날수록 분자량이 커지고 무거워져 휘발성이 떨어져 반응성이 오히려 줄어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 보기가 틀린 설명이 되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트라이에딜알루미늄은 화학식이 탄소 2수소 5,3알루미늄로 표현되는 유기금 속화합물입니다. 여기서 접두어 트라이는 에틸기가 3개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고 에틸기는 C2H5로 탄소 2개와 수소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 전체에 포함된 탄소의 개수는 에틸기 하나당 탄소 2개에 에틸기가 3개이므로 2 곱하기 3, 즉 6개가 됩니다. 1번 보기 2는 에틸기 하나에 들어있는 탄소 수만 생 경우이고 2번 보기 3은 트라이라는 접두어 숫자만 떠올린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트라이에질알루미늄처럼 괄호로 묶인 형태의 화학식이 주어졌을 때는 괄호 안원자 수에 반드시 바깥의 첨자를 곱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황리는 제3류 위험물 중에서도 자연 발화성 물질이자 금수성 물질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황린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게 되면 인원자 4개가 산소 분자 5개와 반응해서 오산화인, 즉 오산화인이 2분자 생성됩니다. 반응식으로 정리하면 황린 더하기 OO2가 2P2O5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보기 오산화인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학습자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짚어드리면 1번 보기 삼황화인이나 4번 보기 오황화인은 인과 황이 결합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황이 들어있지 않은 황린의 연소 생성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2번 보기 인화수소, 즉 포스핀은 황린이 강알칼리 용액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이지 연소했을 때 나오는 생성물이 아닙니다. 황린의 연소 생성물은 반드시 오산화인이라는 점, 그리고 황린 더하기 OO2가 2P2O5라는 반응식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황린은 정린과의 비교 문제로 제3류 위험물 중에서 출제가 매우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로 공기 중에 그대로 두면 산소와 만나 스스로 불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보존할 때는 반드시 공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황린은 물과 반응하지도 않고 물에 녹지도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물속에 담가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물이 공기를 막아주는 차단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황린이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성상 공기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약 250도씨로 가열하게 되면 동소체 관계에 있는 정린으로 변환됩니다. 공기를 차단하는 이유는 황린이 공기 중에서는 약 34도라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도 자연 발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해 연소를 막은 상태에서 열을 가해야 안정적인 정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황린은 제3류 위험물 가운데 자연 발화성 물질로 분류되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곧바로 발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속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에 담가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수소 관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산성이나 중성 환경에서는 황린이 물과 반응의 인화수소, 즉 포스핀 가스,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가스는 가연성과 독성이 모두 강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인화수소 발생을 억제하려면 물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해 주어야 하며 적정 수소는 약 9 정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1번 보기 수소4와 2번 보기 수소5는 산성 영역이라 오히려 인화수소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고 3번 보기 수소7 중성 역시 방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황린은 대표적인 자연 발화성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황린은 산소와의 결합력이 매우 강해서 공기 중에 노출되기만 해도 빠르게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산화 과정에서 상당한 반응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열이 축적되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황린의 착화 온도는 30도에서 40도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별도의 점화원이 없어도 산화열만으로 충분히 발화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정린과 황린은 모두 인을 구성원소로 하는 동소체 관계의 물질이지만 용해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황린은 이황화탄소에 잘 녹는 성질이 있지만 정린은 이황화탄소에 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기 이황화탄소에 잘 녹는다는 설명은 황린만의 특성이며 두 물질의 공통점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3번 보기처럼 연소하면 두 물질 모두 오산화인의 흰 연기를 발생시키고 4번 보기처럼 구성원소가 일라는 점, 그리고 1번 보기처럼 화재 발생 시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정린과 황린이 공통으로 가지는 성질입니다. 특히 이황화탄소에 대한 용해 여부는 두 동소체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인화칼슘은 화학식이 인화칼슘로 표기되는 제3류 위험물로 자연발화성 물질이자 금수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아래 해설에 있는 화학식을 꼭 숙지하셔서 포스핀 가스가 발생되는 내용을 암기해 주셔요. 정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이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기체를 정확히 짝짓는 문제입니다. 1번 보기의 인화칼슘은 화학식 인화칼슘로,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 가스인 포스핀을 발생시킵니다. 나머지 보기들을 살펴보면 2번 보기의 과산화칼륨는 물과 반응할 때 아세틸렌이 아니라 산소, 3번 보기의 나트륨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 산소가 아닌 수소가스를, 4번 보기의 탄화칼슘은 수소가 아니라 아세틸렌을 발생시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탄화칼슘은 물과 만나면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원인 자체가 아세틸렌입니다. 이때 1번 보기에서 말하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 효과와 냉각 효과로 불을 끄는 방식이라 이미 발생한 아세틸렌 가스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보기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스스로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분자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느냐인데요. 2번 보기 하이드록시라민, 3번 보기 유기과산화물, 4번 보기 질산에터는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에 해당하며 분자 구조 안에 이미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산소를 내놓으며 연소나 폭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1번 보기 알루미늄의 탄화물은 알루미늄과 탄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기 때문에 분자 안에 산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연소 반응 자체가 일어날 수 없고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산소를 자체 보유하느냐 여부로 보기를 빠르게 걸러내시면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